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며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 성화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겪은 우울증과 그 극복 사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겪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우울감이 있을 테지요. 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 친구들 사이에서 끼지 못하고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하는 듯한 고민, 내 외모가 예쁘지 않거나 멋지지 않아서 고민,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존재감은 무엇일까,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등등의 고민이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 뿐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없도록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부가 부족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은 그러한 고민들이 없을까요? 사실 비슷한 고민들이 많답니다. 제가 겪었던 우울증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교직도 사회생활이니까 직장 동료가 있고 선배, 후배가 있고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본업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이니까 열심히 가르치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보람도 느끼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학교에서 결정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것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 눈치도 받고 혹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사실 교직도 직장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과다한 경쟁과 불공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활 속에서 나의 본연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보내는 직장 동료들에게서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이런 느낌은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동차 회사, 정유회사 등에 다니는 회사원, 음식 장사를 하거나 옷을 파는 자영업자들, 자동차나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등등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주부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에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몇 년이 흘러가고 엄마도 힘든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나 남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요구만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힘이 들고 지쳤는데 원래 자신의 모습은 잃어버린 것 같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느껴보는 우울증, 제게도 찾아온 이 깊은 슬럼프의 터널 속에서 어느 날 레크레이션 자격증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학창시절에 수련 활동을 하게 되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큰 강당 같은 데서 전체 학생이 다 모여서 박수도 치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럴 때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MC를 보는 것, 그런 걸 보통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부담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게임도 잘 못하고 장기도 없는데 무대 위로 부르거나 사람들 앞에서 춤이라도 추게 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활동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 집단에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면 말이죠. 그런데 레크레이션 자격증 과정에 참여하게 된 저는 레크레이션 활동의 핵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따뜻함입니다.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성별,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두가 편견 없이 만났으며 서로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에요. 레크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바로 즐거움이었어요. 레크레이션을 하면 종종 게임들을 하게 되는데 게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게임이라 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크레이션의 게임의 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아닌 운의 요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위바위보 왕 뽑기 게임 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하는 게임인데요.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해보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흔들다가 머리 위로 가위바위보. 자, 저에게 이기신 분은 일어서 주세요. 지거나 비기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이제 일어서신 분들만 계속하는 겁니다. 손을 흔들다가 머리 위로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은 계속 서 계셔 주시고 비기신 분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분이 가위바위보 왕이 되는 게임이죠.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서 하는 게임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왼손 바닥을 저처럼 이렇게 받치시고 그 위에 자기 오른손을 올립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둘은 옆 사람 손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구령에 맞춰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자기 옆,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잡아! 라고 외치면 자신의 왼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내려오는 손을 잡고 자신의 내려가던 손은 잡히지 않도록 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왼손은 잡고 오른손은 뺀다. 왼손은 잡아야 되고 오른손은 뺀다. 알겠지요? 자, 그럼 노래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잡아! 자, 잡으셨나요? 혹은 잡히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하호 함께 웃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레크레이션은 순수한 나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로만 살게 되고 어떤 때는 나이, 성별, 직업에 따른 선입견과 편견으로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위나 지위, 재력, 신체적 우위 등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크레이션 할 때는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나이와 성별, 직업, 재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없이 온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인간의 기초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웃고 노래하고 손을 잡고 박수도 같이 치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그 앞에서 온전히 말하기도 해보고 나만의 몸짓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나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마음가짐이며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레크레이션 자격증 과정 이후에 실제로 많은 레크레이션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나갔는데요.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강연 쇼인 울산 꿈파쇼에서 MC와 레크레이션을 했고요. 울산 대공원에서 개최된 치매 예방 극복의 날 행사에서 레크레이션을 했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요양원을 찾아가서 공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무언가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이외에도 제 본업인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각종 청소년 교육행사가 열리면 MC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적극 지원하면서 즐겁게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 대한민국 청소년 미랄 영상제, 울산 교육박람회, 울산과학기술제전, 울산 학생 대토론 축제, 백양초등학교 학생 예능대회 등에서 MC 또는 레크레이션을 맡아서 청소년들이 더욱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었던 제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교직의 업무를 오히려 좀 더 즐겁게 개선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라. 둘째,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셋째,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라입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쯤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분명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믿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상처많은 번데기지만 곧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가 되자는 의미에서 나는 나비를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햇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감사합니다.